정비사 겸 진단평가사 정진중고차의 이세영입니다. 오늘은 수입 중형 세단의 교과서로 불리는 벤츠 E클래스 W213 모델의 고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2018년식 7만 킬로 뛴 2,70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이 보시면서 벤츠 E클래스의 고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소음 계열 고질병입니다. 이 클래스는 7만 킬로에서 8만 킬로 넘어가면서 하체에서 잡소리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방지턱을 넘을 때나 요철을 지나갈 때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면서 하체에서 특히 이 바퀴 안쪽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찌걱찌걱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운전자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방지턱을 넘을 때 찌걱찌걱 소리가 바닥면에서 특히 바퀴 쪽에서 소리가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하체 소음은 로우암 부싱이나 스테빌라이저 링크 또는 컨트롤암 고무류가 경화되거나 부식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 하체 소음을 수리하려고 하면 부싱이나 링크만 교체하면 30에서 50만 원, 로우암을 통째로 교체하면 수리비가 80에서 120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보러 가신다면 차량의 외관만 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꼭 시운전을 하시면서 창문도 살짝 내려가지고 저속에서 방지턱도 넘어보면서 하체에서 찌걱찌걱 뚝뚝 소리가 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하체 소음은 정비를 할 때 하나를 갈아보고 안 되면은 그 옆에 것도 갈아보고 또 안 되면은 위에 것도 갈아보고 하기 때문에 정비 기간과 수리 기간이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더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와이퍼 소음입니다. 벤츠 E클래스가 이 앞에 윈드실드와 와이퍼가 각도가 안 맞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소리가 안 나고 괜찮은데 비가 애매하게 오는 날 와이퍼가 움직일 때 뭔가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소음을 와이퍼를 교체해서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유막 제거나 혹은 유리 코팅을 하셔가지고 잡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이 소음은 와이퍼를 새 걸로 다시 갈든 아니면 유막 제거를 하든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드르륵 드르륵 거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벤츠 E클래스의 고질병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소음입니다. 벤츠 E클래스가 특히 냉간 시에 브레이크를 잡을 때 끼익 하는 이런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이 럭셔리한 벤츠 E클래스에서 듣기 싫은 끼익 소리가 나니까 굉장히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고장이라기보다는 독일차 특유의 고마찰 패드의 특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패드를 교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패드 교체 비용이 40에서 70만 원으로 비싸기도 하고, 패드를 교체하면 일시적으로 소음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다시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브레이크 소음은 벤츠라는 차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참고 그냥 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벤츠 E클래스 차주분들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핸들과 페달의 정렬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운전하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앉아보니까 핸들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요. 이게 잠깐 운전하면 괜찮지만은 이 상태로 2시간, 3시간 대구, 부산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은 저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E클래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매장에 가서 앉아보시고 시운전도 해보시면서 자세가 너무 불편하진 않는지, 내 몸에는 맞는지 확인을 잘 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전동 스티어링 휠 레버 고질병입니다. 이 벤츠 E클래스는 고급차다 보니까 핸들의 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 핸들 왼쪽 뒤편에 있는 요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미는 동작은 작동이 잘 되지만 핸들의 위치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는 이 동작은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제가 벤츠 E클래스 10대를 검수하면 그중 4, 5대는 핸들이 위아래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대로 고치려면 비용이 50에서 80만 원 들거든요. 근데 이 증상을 아주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핸들이 위로 안 올라간다면 핸들을 잡으시고 위로 올리시면서 레버를 같이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핸들을 내리시면서 이 레버를 같이 한번 내려보세요. 이게 핸들 위치를 오랫동안 조정하지 않아서 이 안에 있는 기어가 고착되다 보니까 핸들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건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힘을 주면서 동시에 레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주시면 이 고질병을 공짜로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대로 하셨는데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카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다음은 HUD 화면 깨짐 현상입니다. 이 E클래스가 여름철에 외부 주차를 오래 하다 보면 이 HUD 모듈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이 HUD 화면이 깨져 보이거나 줄이 생기거나 번져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밖에 세워진 중고차를 보러 가셨다면 시동을 거시고 HUD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센서 오류가 있는 차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 차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 보니까 구멍이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들, 여기가 막혀 있는 차들은 이 마크 뒤편에 레이더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더 센서의 오염이나 경미한 충격 또는 정렬 문제로 인해서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거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정렬 문제만 해결해서 수리가 되면 20에서 3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고, 만약에 센서 교체가 필요하다면 1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벤츠 E클래스를 사러 가신다면 계기판에 ACC 경고등이 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시고, 시운전을 하시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E클래스 시운전을 하면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정비사 겸 진단평가사인 제가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서 시운전부터 리프트 점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질병으로는 서머스탯이 누수되거나 고장나는 고질병입니다. 이 서머스탯은 냉각수의 온도를 감지해서 엔진의 온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주는 장치인데요. 이 벤츠 E클래스는 이 서머스탯이 누수되거나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를 보실 때 반드시 리프트를 떠서 누수가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추가로 스캐너를 물려서 고장 코드가 떠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캐너에 고장 코드 P012800이 뜨면 서머스탯에 고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품 기준 수리비는 약 60만 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서머스탯을 교체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크랭크 케이스 배기 밸브도 같이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서머스탯이 고장나면 이 크랭크 케이스 배기 밸브도 고장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정비 차원에서 서머스탯 수리하시는 김에 크랭크 케이스 배기 밸브도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서머스탯을 할 때 같이 하면 20-30만 원만 더 내면 되지만, 나중에 크랭크 케이스 배기 밸브만 교체하신다면 50만 원 이상 수리비를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만 킬로가 넘어가는 벤츠 E클래스를 보시는 분들은 꼭 리프트를 떠서 미션 오일 팬에 누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벤츠 E클래스를 많이 팔아본 결과 10만 킬로 근처가 되면 10대 중 3, 4대 정도는 미션 오일 팬에 누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 팬에서 누유가 되면 30에서 5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벤츠 E클래스에 들어간 9단 미션은 저속에서 울컥거림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20km에서 40km 속도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미션에서 툭툭 치는 듯한 느낌이 난다면 솔레노이드 밸브 쪽이 망가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수리비가 사설 기준 100만 원, 센터 기준 13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반드시 시운전을 하시면서 저속에서 미션이 툭툭 치는 현상이 없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스 센서 고질병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벤츠 E200이나 E300 가솔린 모델 보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E220D 디젤 모델을 보시는 분이라면 잘 들어주세요. 일단 이 녹스 센서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SCR의 두뇌 역할을 하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벤츠 E클래스 디젤 모델은 이 녹스 센서가 정말 잘 망가집니다. 실제로 제 단골 고객 중에서 벤츠 GLC 220D, 그러니까 벤츠 E클래스 220D랑 똑같은 엔진이 올라가 있는 차를 사가신 분이 계셨는데, 몇 달 뒤에 차가 이상하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만나서 차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차에 출력이 좀 안 나오고 엔진 경고등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캐너를 한번 꽂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녹스 센서 고장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걸 벤츠 서비스 센터에 맡겨도 3개월 이상이 걸리고 수리비도 정식 기준으로 12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벤츠 정식 센터에 예약해 놓고 3개월 동안 정말 조심조심해서 타고 다니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 경험상 이 220D 엔진이 올라간 C클래스, E클래스 같은 차들은 7만에서 9만 킬로 정도를 타면 녹스 센서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요. 웬만하면 이 정도 키로수는 거르시거나, 사실 거라면 정말 잘 확인을 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미 녹스 센서가 교환되어 있는 차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